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플리어 E95를 소개를 합니다. 이 땡땡 시리즈 중에서 가장 고사양의 성능의 제품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 중 하나이고요. 어, 제가 그전에 사용하던 건 E40을 사용했었는데 그 E60의 그 어찌 보면 더 다음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성능도 훌륭하고 좋은 점이 좀 많이 보이는데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외형을 좀 살펴보면은, 네, 앞부분, 네, 앞부분 이렇게 생겼고, 손잡이 부분, 그래서 배터리가 아래쪽에 그냥 완전히 빠졌다가 이게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어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고, 이쪽 부분에 수동 초점을 통해서 열화상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앞부분에 열화상 렌즈, 그리고 아래쪽에는 실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양쪽에는 LED 램프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위쪽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래쪽 부분에는 삼각대를 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상단 부분에 거리 측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를 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측면에 이제 그 레이저 반사된 부분에 거리를 측정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거리 측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 피사체 거리도 같이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버튼을 보면은 이쪽 버튼이 이제 그 카메라 촬영 버튼이고요. 위에 있는 건 자동 초점을 맞추는 버튼입니다. 연속 초점을 계속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눌렀을 때 바로 초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커버가 있는데 측면 부분에는 커버가 없어요. 이건 측면 부분 없어졌고 그래서 좀 단순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통합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전원 단자도 안 보여요. 그쵸? 전원을 연결시켜서 하는 단자도 안 보이는데 이 윗부분에 다 있습니다.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그래서 SD 메모리를 장착해서 저장이 가능한데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USB-C 단자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USB-C 단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장치를 직접 USB-C 단자를 통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물론 배터리를 직접 분리해서 배터리 충전 크레드를 넣고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휴대성도 더 좋아지고 충전도 좀 더 편리해진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은 4인치에 640, 480 해상도의 아주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제가 느끼기에 아주 밝고 선명하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네, 반응 속도가 무척 빨라요. 네, 지금 내려보면 이런 것도 뜨고요. 네, 보니까 배터리인가요? 뭐 메모리 상태나 뭐 배터리 그리고 뭐 글자가 좀 깨져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언어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뜨고 약간 스마트폰 화면 만지는 듯한 느낌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물론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조작이 가능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의 반응 속도나 화면의 품질을 좀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플리어 E95 같은 경우에 10분의 능이 464, 348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많이 높은 편으로 좀 더 정밀한 촬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물론 다른 시리즈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상위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해상도가 낮긴 낮지만 그래도 제가 찍어본 느낌으로는 해상도는 낮지만 상당히 그 화면의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 구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타임랩스 촬영, 그러니까 저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10초부터 24시간까지 계속 정해진 시간에 촬영을 해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에 측거점을 3개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마이너스 20도에서 1500도까지 온도가 측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메뉴를 하나씩 좀 볼게요. 화면을 터치해도 메뉴가 나타나고요. 또는 이 아래에 있는 버튼, 사방향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도 가능합니다. 버튼 가운데 누르면 메뉴 뜨고, 네, 온도 범위는 이제 자동과 수동이 있고, 네,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 뭐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똑같아요. 이미지 모드에서 MXX 이 기능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화상 이미지와 열화상 이미지를 같이 겹쳐서 보여서 좀 더 피사체를 좀 어떤 이미지 찍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 보면은 적외선,
그리고 사진 속의 사진,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전에도 있던 기능이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것도 핫스팟, 뭐 콜드 스팟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전에 있던 기능이랑 같아서 크게 차이는 없네요. 보면 컬러에서는 이제 팔레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추가하면 더 추가되기도 한다는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팔레트를 지원을 해서 이 중에 골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언을 많이 사용하는데 레인보우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컬러가 좀 이쁘기도 이쁘고, 근데 이게 의료용으로 사용될 때는 이 빨간색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피를 연상을 시키고 좀 이렇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팔레트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정 부분 이게 중요한데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녹화 모드에 보면 정지 화면이 있습니다. 정지 화면 넘어가 보면 이건 이제 한번 눌렀을 때 촬영했을 때 그 정지된 이미지를 촬영하는 건데요. 그 외에 이제 비디오, 그러니까 동영상을 녹화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저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속 촬영은 들어가 보면 이제 총 시간과 그리고 시간 간격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정해 두면 그 시간에 계속 켜지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 무슨 피사체가 온도가 올라졌다, 그러니까 뜨거워졌다가 낮아졌다가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그 어떤 전선의 그 피로도를 측정하는데 긴 시간 동안 촬영해서 뭐 햇빛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긴 시간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찍어서 변화를 살펴본다거나 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동영상은 분석해야 되는 자료도 너무 많아지고 힘들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막 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찍을 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지 화면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연결 부분에서 이제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연결도 가능하고요. 카메라 온도 범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에서 120도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0도에서, 그러니까 상온 온도 측정할 때는 이제 0도에서 650도를 보통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낮은 온도 측정하고 어떨 땐 높은 온도 측정했을 때는 이걸 사용하고요. 마이너스 온도 때문에. 그리고 또 300도에서 1500도까지 온도 측정이 범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및 스토리지 저장 부분에 들어가 보면 뭐 저장 전 이미지 미리 보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주석 추가할 건지, 이미지 해상도를 어떻게 할 건지, 비디오 압축을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그전과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기기 설정에서는 언어 뭐 한국어로 돼 있는데 다른 부분 바꿀 수 있고요. 초점을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자동 초점, 레이저로 지금 돼 있는데 뭐 다르게 바꾼다든지, 대비로 할 건지 레이저로 할 건지, 레이저가 더 정확하겠죠. 연속 자석 초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 설정이 가능합니다. 표시 설정 뭔가요? 네, 화면 회전이 지금 켜져 있는데 이러면 화면이 설정해서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안 돌아가네요.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네, 화면 밝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리 위치, 네, GPS 같은 것도 켜놔서 사진 찍었을 때 그 위치가 어딘지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콤파스도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냥 방향 같은 것도 지금 기록 가능하고, 램프 및 레이저는 제가 플래시를 제가 켜놓은 상태예요. 네, 찍을 때 어두운 곳에 찍을 때는 앞쪽에 있는 그 램프가 빛이 들어오면서 촬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동 전원 꺼짐도 지금 오픈을 해놨고, 음량이나 뭐 재옵션, 뭐 카메라 정보 규정, 뭐 이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쭉 살펴봤고요. 제가 느끼기에 메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이런 속도들, 반응 속도들이 무척 빨라요. 그 전에 있던 그 이 땡땡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아무래도 프로세서 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반응 속도가 일단 빨라서 뭔가 작업할 때 뭔가 좀 끊겨서 작업 흐름을 좀 놓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네요. 아주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제가 앞쪽 부분에 이걸 초점을 돌려서 지금 MXX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좀 초점을 안 맞게 놓겠습니다. 안 맞으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열화상 사진 부분이랑 지금 실화상 부분, 이 겹쳐지는 부분이 지금 안 맞죠? 안 맞는 이유는 이쪽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엔 실화상 카메라. 그래서 위치가 다르죠. 총 쏠 때도 보면 0점 맞춘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가 계속 쭉 가다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위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자동 초점 통해서 그 부분 이걸 돌려서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돌리면 이런 식으로 맞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맞은 사진이고 제가 돌리면 지금 틀렸죠. 점점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버튼인데 자동 버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틀어진 상태에서 눌러보면
네, 정확하게 딱 맞죠? 네. 지금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지금 완전히 틀어진 상태입니다. 틀어진 상태에서 자동 초점을 누르면 네, 자동 초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동 초점을 통해서 촬영됐을 때 MXX 이미지는 이제 실화상과 열화상 이미지를 겹쳐서 표면 부분을 그려주는데요. 그러면 장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피사체가 만약 온도가 이렇게 지금처럼 명확하면은 구분이 잘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 사진 찍으면 이게 밋밋하게 보여서 뭘 찍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MXX 이미지로 만들면 좀 편리하게 쉽게 구분이 가능하죠. 물론 이거는 실제로도 이제 열화상 이미지와 실화상 이미지가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은 없애거나 만들거나 뭐 넣거나 경계를 더 또렷하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플리어 툴즈에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촬영 한번 해보면 네, 지금 앞에 빛이 잠깐 번쩍하죠.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 빛이 나오죠. 제가 램프가 빛이 켜지도록 해놨습니다. 열화상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 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사진 찍을 때는 다 찍을 수 있는데요. 왜냐면 열을 사진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실화상 카메라는 빛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양쪽에 램프가 빛을 이제 제가 켜도록 해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찍더라도 앞쪽에 지금 빛이 나가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이미지를 기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쪽에 P 버튼이 있는데요. P 버튼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P 버튼은 제가 2배 확대가 되도록 해놨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섬세하게 초점을 맞추거나 할 때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2배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몇 배인지 모르겠는데 최대 확대라고 합니다. 4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4배라고 떠있네요. 지금 보면 4배라고 지금 떠있죠. 네, 4배라고 떠있는데 4배를 확대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제 실화상 이미지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정밀하게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온도 올리면 이제 온도 몇 도인지 지금 60도 찍히는데 지금 이쪽은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P 버튼은 여러 가지 용도를 매핑 시켜 쓸 수 있습니다. P 버튼 길게 누르면 네, P 버튼 기능 정의라고 뜨고요. 지금 제가 1배 확대 축소, 네, 최대 확대, 4배죠. 4배 확대 축소 전환을 해놨는데, 제가 다른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온도 범위 전환이나, 저장도 할 수도 있고, 저장하고 음성 추석, 그러니까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녹음도 할 수가 있고, 미리 보기나, 미리 보기 하고 메모 열기나, 엄청 메뉴가 여러 가지인데, 이런 메뉴들과 매핑시켜 쓸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근데 2배 확대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열화상 사진과 MXX 전환을 한다거나 디지털 카메라 전환한다거나 수동 온도 범위로 한다거나 지금 보정도 가끔 필요한데 예를 들면 너무 뜨거운 그러니까 온도를 가진 피사체를 찍다가 갑자기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이 열화상 카메라도 열을 받기 때문에 잘못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센서를 갖다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건지 보정 버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하도 빨리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걸 할 수도 있고 연속 자동 초점 이렇게 보니까 메뉴가 너무 많네. 이게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메뉴가 너무 많을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 선택해 놨고요. 그럼 제가 누르면 2배 확대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충전 방식이 2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야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충전할 때 USB-C 타입을 지원하는 충전기가 있다면 아주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쯔미 QB820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블로그에 소개했던 제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구성품에 USB-C to USB-C 케이블을 지원하는데 이쪽엔 USB-C 단자가 있다고 했죠. 이쪽 보면은 USB-C 단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C 단자를 보조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충전이 됩니다. 네, 충전이 돼요. 지금 63% 충전이라고 지금 뜨죠.
제가 화면을 잠깐 끄겠습니다. 그러면 63%로 뜹니다. 그쵸? 충전되고 USB-C 테스터기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네, 4.79V 그러니까 5V가 들어가는데 전류가 높아요. 2.5662 네, 거의 3A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물론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충전 보조 배터리 쓰는 게 더 좋겠죠. 물론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거보다 낮은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은 되긴 됩니다. 물론 한쪽 끝단자가 이제 USB-A 타입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보통 배터리는 A 타입을 지원하니까. 그렇게 연결하면 충전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충전을 야외에서도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 있던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USB-C로 충전이 안 됐었는데요. 이 제품은 USB-C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기본 충전기를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배터리 뽑아볼게요. 누르고 당기면은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빛이 깜빡이면서 충전되고요. 이런 식으로 충전 크레드를 이용하면은 두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전 자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촬영한 이미지는 플리어 툴즈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464에 348 네, 지금 해상도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리어 E95로 촬영된 이미지를 아주 선명한 화질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도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스마트폰을 촬영했던 이미지인데 각각의 스마트폰 세대를 동시에 놓고 촬영했던 이미지인데 보면은 꽤 표면도 선명하고요. 네, 어느 부분에 발이 높게 됐는지 아주 경계선도 아주 또렷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보면 사진에 지금 필름 입혀진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되는데 해상도 낮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하나도 사진 촬영할 때 이렇게 좀 경계가 아주 선명하게 촬영이 좀 잘 안 되는 편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상도 높다 보니까 세대를 나란히 놓고도 아주 선명하게 이미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실화상과 합칠 수도 있고요. MXX 이미지도 촬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표면이 좀 틀려졌네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건 표면 맞추기가 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빼고 지금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로만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만 이용해도 상당히 품질이 좋아서 아주 선명하게 잘 찍힌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M.2 SSD의 표면 온도를 측정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칩셋 부분에 지금 발이 높게 나와 있고 지금 메모리 쪽으로 지금 온도가 지금 퍼져 나가는 부분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사람을 찍었을 때도 아주 표면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오고요. 거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측정했을 때 온도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지하철에 있는 5개에 있는 건물의 안쪽에서 바깥쪽을 봤을 때의 그 위쪽에 이제 슬레이트 부분의 온도인데요. 보면은 이쪽 부분은 좀 아무래도 좀 열이 좀 낮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좀 열이 좀 높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지금 무늬가 지금 다 나와서 어느 부분에 온도가 높고 어느 부분에 온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전선 부분에 어느 부분에 꺾여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경우에 선을 원래는 이렇게 찢어서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할 텐데 열화상 카메라는 그렇게 뜯어보지 않고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누수 탐지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 이제 바닥에 파이프가 깔려 있을 때 그 부분에 이제 뜨거운 물을 일부러 흘려보내고 그 물이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파괴가 돼서 퍼진다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는지도 쉽게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선의 뭐 피로도나 아니면 건물의 야외 부분에 이제 뭐 단열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할 때 뭐 아니면 그 정밀 기계에서 어느 부분에 뭐 발이 높게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측정할 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찍었던 건데 이건 방석에 앉았을 때 앉고 난 다음 일어났을 때 그 위에 있는 표면 온도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냥 의자에 앉았을 때군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 온도가 높았는지, 이렇게 인체 부분에서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닿았던 부분에 어느 부분에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측정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면 5개 건물, 바깥쪽의 건물에서도 어느 부분에 지금 온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 확인 다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빛이 닿는 부분이고 이 부분 중에서도 특히 앞부분에 이제 철제로 돼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 부분보다 이 철제 부분에 온도 더 높게 올라와서 표면 온도 높게 나오는 부분이 확인되죠. 네, 그 외 부분에서도 이제 어느 부분이 지금 온도 좀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실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좀 더 가까운 위치로 가서 측정하면 더 정밀한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파노라마 같은 것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이미지의 해상도도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건물 아파트 외벽 부분을 찍은 건데 이거는 실외 기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만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 집 이쪽 부분만 에어컨을 지금 동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같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화상 카메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열을 찍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플리어 E95 같은 제품이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은 열화상 카메라는 비싼 제품일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센서 가격이 사실은 제품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센서가 크고 좋으면은 가격은 비싸지지만 성능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정밀한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E95처럼 좀 좋은 측정기 아니면 더 상위 모델도 있으니까 뭐 640이나 620 뭐 그런 모델들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쓸 수 있는 뭐 아주 저렴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렴한 제품들은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촬영했을 때 이미지 품질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만약 구매할 때는 뭐 대리점에 해서 하면 데모를 시연해 주거나 아니면 촬영한 샘플들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자신이 어떤 사진을 찍을지를 감안해서 샘플 이미지 실제 찍어보고 적당한 모델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9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땡땡 모델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핸디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5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제 블로그에도 글로 된 리뷰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리어 E95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